골방에서 신문을 이렇게 예? 신문을 이렇게 털어주는 남자 신털남입니다. 자, 2014년 11월 19일 수요일자입니다. 한국경제신문 A10면 국제면인데요. 그 화면 우측 보시면 이런 기사가 떴네요. 양적 완화에도 경기 침체 늪에 빠진 일본을 보니까 국채 매입 고민 깊어진 드라기. ECB 유럽 중앙은행 총재죠. 저 같아도 잠이 안 올 것 같아. 그죠? 이 마리오 또 드라기 아저씨가 저 아베 엉아 하는 거 보니 엉아인가 동생인가 하는 거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우리도 좀 따라 할까 하다가 보니까 별로 효과도 없어. 일본 보니까. 처음에는 그 돈을 미친 듯이 애나 찍어내서 풀 때만 해도 효과가 좀 있나 했는데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도 좀 따라 할까 했었는데 그죠? 당연히 고민이 깊어지겠죠. 자, 내용 좀 보겠습니다.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를 두고 유럽 중앙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돈을 대거 풀어도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처럼 대규모 양적 완화가 실물 경기 회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 통화량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이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17일 유럽연합의회 증언에서 지금까지 내놓은 경기 부양책 외에 필요할 경우 추가로 비전통적인 수단을 사용한다는데 ECB 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면서, 참고로 여기서 그 비전통적인 수단이란 게 뭐냐면 미국의 그 FRB가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양적 완화. 채권 매입해 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국채 매입해 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비전통적인 수단이란 게. 했다면서 국채를 비롯해 다양한 자산을 매입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을 했다. 지금 현재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또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주로 그 국채를 사주는 게 아니라, 여기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그냥 읽어볼게요. 자, 여기에는 지금까지 발표한 자산유동화증권 ABS 이거하고 커버드 본드 매입만으로 ECB가 세운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래서 이제 국채도 추가적으로 또 매입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ECB 즉 유럽 중앙은행이 했던 그 방법은 여기 나온 대로 ABS 즉 자산유동화증권하고 커버드 본드를 주로 매입을 많이 해줬습니다. 자, 또 어려운 말이 나왔어 또. 그죠? ABS 자산유동화증권 뭘까요 이게 또? 다른 말로는요 자산담보부 증권이라고도 하는데, 뭐냐면 지난번에 ELS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초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파생 상품 만든 게 ELS입니다 그랬잖아요.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유동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자산적인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증권, 즉 채권, 여기서 말하는 증권은 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오는 거죠. 끌어모으는 거죠. 예? 유동성이 떨어진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황금성이 떨어진다. 즉 지금 당장 돈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땅. 내가 어디 토지 땅을 갖고 있어. 10,000평, 10만 평 뭐 갖고 있어. 또는 건물을 하나 갖고 있어. 또는 매출 채권. 내가 어디 외상으로 물건 팔았는데 돈 받을 때가 좀 있어. 그런 거는 지금 당장 바로바로 돈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죠. 즉 황금성이 떨어지죠. 유동성이 떨어지고, 같은 말이지만. 내가 저기 어디 땅을 한 10,000평 갖고 있는데 오늘 좀 매물로 내놨어. 부동산 중개업소에다 내놨어. 이거 좀 팔아주세요. 물론 재수가 좋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겠다는 놈이 나오겠지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돈은 필요한데 돈 쓸 때가 있는데, 이런 거 지금 당장 판다고 내놔봐야 당장 팔릴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그때 이제 주로 발행하는 게 ABS죠. 자산유동화증권. 네? 그래서 보통 이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건 어떻게 하냐면요. SPC라고 그래. SPC. 보통 이제 페이퍼 컴퍼니인데 SPC. 특수목적 법인. 뭐야? 법인이야, 법인. 근데 특수한 목적을 띠고 있는 법인. 그래서 SPC는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의 약자입니다. 예. 발음이 왜 이래? 자. 특수한 목적을 갖고 세운 법인. 그죠? 그래서 보통 SPC를 하나 세웁니다. 법인을 하나 세워놓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산, 예를 들면 아까 땅이 하나 있어. 그 땅을 예? 여기 SPC에다가 양도합니다. 그래놓고 요 자산, 이 땅을 기초 자산으로 해갖고 이제 SPC에서 ABS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그걸 삽니다. 그 채권을 사면 그 돈이 SPC로 일단 들어오죠. 돈이. 그럼 SPC를 거쳐서 다시 원래 그 기초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 회사나 뭐 그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땡기는 겁니다. 유동화 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자산 유동화 증권이고요. 이해하셨죠? 자산 유동화 증권에도 종류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MBS, 모기지 담보부 증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집 살 때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집을 담보로 잡혀갖고 대출 받잖아요. 그죠? 주택이나 또는 땅 살 때도 마찬가지. 땅. 그래서 주택이나 토지 이런 걸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그게 MBS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터졌을 때, 서브프라임 사태가 왜 터졌을 때 MBS가 그 핵심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그 MBS는 그 은행 등 금융사가 주택 매입자에게 빌려준 주택 자금 채권. 돈 빌려줬잖아. 그러니까 은행이 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 자금 채권을 유동화 회사, 즉 SPC, 특수목적 법인에다가 양도하고 요거를 매입한 SPC는 주택 저당 채권을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을 합니다. 그럼 그걸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샀으니까 그 산 돈이 일반 투자자로부터 SPC를 거쳐서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주택자금을 대출 채권 은행은 이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은행이 대출해준 그 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 대출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은행은 이것을 유동화 회사, SPC, 특수목적 법인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조기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은행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지금. 그리고 자산유동화 증권의 두 번째 종류는 이제 CDO라고 해서요. 그 우리말로 굳이 해석하면 부채 담보부 증권이라고 해요. 이것도 채권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회사에서 발행하는 거 채권. 회사채하고 대출 채권. 내가 대출해줬어. 돈을 빌려줬으니까 채권이 있죠, 나한테. 그 대출 채권 등 기업의 채무를 기업의 채무를 기초 자산으로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을 얘기합니다. 요거 이제 부채 담보부 증권, 즉 CDO. 대표적인 건 딱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산 유동화 증권 꼭 기억하세요. 이 신문, 경제신문 특히 보다 보면 이 ABS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예.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22가 주로 이 ABS하고 그 커버드 본드 요것만 주로 사줬다는 얘기예요. 자, 커버드 본드는 뭐예요? 여기 기사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친절하게.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우량한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BS하고 약간 좀 성격이 비슷하다고 봐야겠네요. 예. 요것만 이제 중점적으로 그동안 매입을 해줬었는데, 요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국채도 추가로 매입을 해줄까? 지금 이렇게 생각 중이다. 이거죠. 응? 자,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어떤 자산을 매입해 돈을 푸느냐 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국채를 매입해 줄 거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유로존, 그죠? 즉, 유로화를 사용하는 18개 그 회원국가의 경제의 기초 체력, 펀더멘탈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죠? 아, 일본 봤지 않냐? 너 저 아베 아저씨 하는 거 봤잖아. 미친 듯이 백날 돈 풀면 뭐하냐? 효과가 없는데. 그죠? 경기가 안 살아나는데. 이런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중요하냐. 핵심은 그게 아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 그죠?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 신흥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지금 미국만 지금 살아나고 있죠. 물론 그것도 뭐 실물 경기가 확 살아난 건 아니죠. 예. 각종 경제 지표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건데 미국만 좀 혼자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일본도 지금 뭐 저렇게 돈을 풀어대도 죽쓰고 앉았고 유럽도 지금 뭐 중간에 어중간하게 지금 그죠? 고민 중이고
중국은 또 뭐 후강통이다 이래가지고 또 뭐 자본시장을 지금 많이 지금 개방을 하고 있죠. 물론 그것도 뭐 하루 거래 금액이 뭐 정해져 있지만 조금씩 개방을 하고 있고. 뭐 근데 우리나라는 참 우리나라는 근데 제가 봤을 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 같아. 어? 미국한테 치이고 중국한테 치이고 일본한테 두들겨 얻어맞고 그죠? 아, 무슨 뭐 제가 뭐 한국의 그 정책 당국자라고 해도 뭐 뾰족한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죠? 일단 뭐 그렇습니다. 예.